성균관대학교의 이정규 교수님이 19년도에 발표한 논문 썸을 탄다는 것은 무엇인가? 신조어 썸타다의 적용 조건 분석에 따르면 썸은 영어 썸띵에서 유래했고 신조어로 자리잡아 2010년대부터 널리 사용됐다고 합니다. 기본적인 썸의 정의는 두 사람 사이에 연애 감정이 오가지만 공식적으로 연인 관계로 발전하지 않은 애매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사귀는 사이는 아니지만 서로에게 이성적 호감이 있는 상태로 언제든지 연인 관계로 발전할 가능성이 열려있는 상태를 지칭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존재만으로 의미 있는 캐리어 라이프 게릴라의 운파입니다. 연애 사업에 빠질 수 없는 그 단어 썸. 그 간질간질하고도 설렘 한가득인 개인적으로 연애를 할 때보다 더 좋아하는 도파민 팡팡 터지는 단계인데요. 썸에 대해 이야기 나누기 위해 연애의 전문가, 관계성의 탐구자, 아기사자 아사님을 초대해 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죽지 않고 돌아온 아사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아사님. 반가워요. 죽지 않고 다시 돌아왔다가 사실 원래는 삐뽀님이 저번에 말씀하셨던 거였죠? 정말요? 네, 삐뽀님이 자꾸 이게 저도 물론 삐뽀님을 많이 따라하지만 이게 제 네네. 시그니처였는데 아, 그래요? 죽지 않고 삐뽀 돌아왔다? 네. 그 언니도 죽지 않고 돌아왔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쓰는 아, 말인데.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일단 바로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 전에 앞서서 근황 토크 좀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건 어떻게 지내셨나요, 아사님? 저는 늘상 그렇듯 9 to 9의 삶을 살면서 그쵸. 한 야근이 8, 일상인 네, 삶을 살면서. 맞아요. 한 8시, 9시쯤에 회사 동료랑 같이 욕을 하면서 퇴근하는 그런 또 평범하고 단조롭고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게릴라가 월요일마다 녹음이 되잖아요. 네, 업로드가 되죠. 근데 최근에 이제 또 아는 분들이 나오셔서 방송을 다시 하셨으니까 그것들을 네. 듣는데 되게 재밌더라고요. 다들 이전보다 훨씬 익숙해졌다고 해야 되나? 조금 아, 그쵸. 더 말도 잘하시고, 네. 네, 김용님도 그렇고, 아사님 저죠. 음. 삐뽀, 삐뽀님도 그렇고, 뭐 닉님도 닉 그렇고, 씨도 그렇고 맞아요. 네네. 이제 드디어 다들 뭔가 원래 각자 가지고 있던 매력들을 편하게 표현을 잘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전에는 사실 아무래도 약간 대본 위주로 이야기를 하고 긴장을 하다 보니까 평소 말투가 잘 안 나오는 느낌이었다면 지금은 뭔가 더 각자의 성격이 잘 나오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진짜 재밌는 사람들이에요. 오늘도 카톡으로 막 말 같지도 않은 말들을 이 말 저 말 아무 말 대잔치를 하면서 네, 그렇게 노는데, 다들 말 맞아요. 정말 잘하시죠. 맞아요, 맞아요. 녹음일 기준으로 오늘 이제 꽃으로도 때리지 마라라는 그 드립 하나 가지고 얼마나 얘기를 했는지. 삐뽀님이 너무 좋다고, 제발 때려달라고 맞아요, 맞아요. 그랬었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그렇게 또 힘들게 하루하루 잘 살아가고 계시는 아사님. 이제 사실 이 썸에 대한 주제를 생각을 했었던 이유, 배경에는 사실 피부 관련 팁도 피부가 안 좋은 상태에서 되게 많은 노력을 해서 간신히 좋아진 사람. 그리고 이제 운동에 대한 것도 뭐 운동선수이신 분들한테 운동에 대한 걸 물어보는 것도 나쁘진 않지만 사실 어느 정도 고군분투 되게 다양한 시도 끝에 성공하신 분들에게 여러 가지 팁들을 물어보는 게 가장 저희에게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옵션들을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아무래도 우리 아사님이 연애 박사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떤가요? 그러니까 정리를 드리면 피부 안 좋은 사람한테 그 사람이 이제 그걸로 하도 고생했으니까 조언을 구하고 맞습니다. 이제 근획득이라고 하나요? 그게 잘 안 되는 사람이 고군분투해서 얻은 근육을 가진 분한테 네. 조언을 구한 건데 지금 연애에 그걸 대입하시는 거죠? 맞아요. 미치셨나요? 물론 맞는 말이긴 한데 그 전제가 살짝 틀렸어요. 이 피부가 점차 좋아진 사람 그리고 몸이 간신히 이제 효과 보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맞아요. 성취를 이룬 사람인데 그쵸. 저는 이제 갈수록 수렁에 빠진다고 해야 되나요? 이제 아하. 네, 더 이제 연애에서 멀어지고 있어가지고 네네. 근데 어떤 의미로 물어보는지 알 것 같아요. 저는 네. 진짜 실패한 연애를 많이 해서 그리고 남들보다는 이 게이라는 사람들의 연애 패턴에 조금 더 익숙한 부분이 있거든요. 맞죠, 맞죠. 그리고 사실 그 우리 아사님 같은 경우에는 남들보다는 좀 더 에너지 있게 더 되게 다양하게 적극적으로 많이 시도를 해봤던 사람이기도 하고, 그리고 문파인 저와의 유사점이라고 하면 되게 본인의 경험에 대한 것들을 분석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연애를 좀 더 냉철하게 잘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근데 요즘 연애를 사실 안 한 이유도 이제 좀 뻔해진 게 있어요. 이게 만나다 보면은 그 대충 맞죠. 결말을 이미 알아버린 소설책 같은 느낌이에요. 기승전결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또 보니까 고놈이 고놈이더라고요. 네, 물론 다양한 타입들의 그놈들이 있는데 이 그렇죠. 그룹화를 하면은 MBTI처럼 그 음. 비슷한 인간 군상들이 어느 정도 비슷한 패턴의 리액션을 보여줘서 요즘 참 신선감을 잘 못 느끼는 게 있어요. 그것도 맞죠. 그것도 어느 정도의 그 이제 분석을 너무 많이 하고 사람들을 작은 단서로 빠르게, 그러니까 사실 그쵸, 사람이라는 것은 이제 열 개 물속은 알아도 한 개 사람 속은 모른다고 속단할 수 없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형적으로 비슷한 패턴들을 보이기는 하죠. 이제 사주팔자가 있듯이. 그거 있잖아요. 막 틴더로 시작을 보통 하면은 하는 네. 말들이 다 똑같잖아요. 그 어떤 분 찾으세요. 안녕하세요로 시작해서 아, 안녕하세요. 그 어떤 관계 그 우리 찾으시나요? 우리는 무수히 많은 안녕하세요를 했잖아요. 그럼요, 그럼요. 네, 갤럭시 쓰는 사람들은 그냥 이응 니은 히읗 히읗 이응 이렇게 해가지고 초성으로 자동화. 안녕하세요 맞아. 만들고 그리고 막 어디 사세요, 뭐 하시나요, 성향은 뭔가요, 음, 또 음. 밥 커피 드실래요, 막 이렇게 하잖아요. 이제 맞아요. 그게 이제 진짜 재미가 없더라고요. 이제 그 앞에 쿠션처럼 갖고 있는 그런 대화조차도 이제 너무 지루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어플을 깔았다 지웠다 계속 하게 되는데, 특히 연애 시장에 이렇게 빠져 들어갔을 때 그게 왜 그러냐면, 그런 어쩔 수 없이 사람을 알아가기 위한 단계에서는 필수적으로 겪어야 되는 과정들이 너무 반복되다 보니까 이제 짜증 나가지고 이제 좀 하다가 질리면 지웠다가 또 사람이 또 고파지면은 다시 깔았다가 또 똑같은 실망을 계속 반복했다가 이제 계속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이런 걸 틴더의 굴레라고 하죠. 맞아요. 100만 년 업급 속의 틴더의 굴레. 그렇습니다. 근데 또 이게 또 놓을 수가 없는 게, 또 그런 와중에 아까 아사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정말 예상치 못한 신선함으로 다가오시는 분들이 꼭 한 분씩 가끔 계세요. 톡톡 튀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또 그걸 또 놓을 수가 없다. 그 맛을 잊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 뽀빠이 사이에 들어간 별사탕 같은 거잖아요. 맞아요. 네, 결국 별사탕을 찾으러 그 무수한 뽀빠이를 먹어야 되는. 아하, 그렇죠, 그렇죠. 네, 견뎌내야죠. 인내해야죠. 네. 근데 이렇게 어쨌든 제가 많이 겪어봐서 좀 이 루즈해진 상황이 사실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네. 장점은 이게 시간을 진짜 많이 아껴줘요. 딱 아무래도. 시그널들이 보이거든요. 맞아요. 이 새끼 나한테 관심 없다. 지금 이 새끼 음, 어장이다. 이런 걸 좀 맞아요. 빨리 알게 돼서 애매한 관계를 오래 가지지 않게 해주는 대신에 그렇죠. 또 또 단점은 진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별사탕을 진짜 찾게 돼요. 너무 그 별사탕이 너무 달아지죠. 너무 필요해지죠. 맞아요. 그 조금만이라도 뽀빠이 맛이 진하다고 하면은 음. 이게 되게 재미가 없어지니까 그렇습니다. 맞아요. 근데 또 사실 제가 느끼기에는 일단 아사님이 현재 지금 연애를 못하게 되는 이유 배경에는 일단 지금 일이 너무 바빠요. 개인적인 시간이 너무 없기 때문에 마음의 여유를 가지기가 힘들고, 마음의 여유를 가지기가 힘들었을 때 문제점이 뭐냐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결국
다 비슷비슷한 인간 군상이더라도 내가 좋아하는, 내가 사랑에 맞지 않는 그 인간 군상들이 있잖아요. 그쵸, 있죠. 아는 맛이 또 무섭다고. 이게 결국에 똑같은 결말을 향할 걸 알매도 몸을 이렇게 옴팡지게 던지고 싶은 사람들이 가끔 있단 말이죠. 근데 지금 아사님은 그런 사람이 나타나더라도 일단 애초에 여유가 별로 없으니까 좀 옴팡지게 몸을 못 던지지 않나. 그리고 던지지 못했을 때 단점은 그 비슷한 인간 군산들 사이에서도 정말 그 별사탕 같은 사람들이 있고, 그 별사탕 중에서도 내 눈에는 엄청 반짝반짝거리는 사람이 가끔씩 있단 말이에요. 정말 아주 아주 가끔씩 있단 말이에요. 아, 그런 사람을 만났을 때 그 획득감이라고 해야 되나요? 쟁취감? 맞죠. 근데 그거를 얻기 위해서는 네 이제 그 진흙 속에 몸을 던져야 되는 과정이 선행이 돼야 되는데 그게 참 쉽지 않다 보니까 어렵다. 약간 오프 토픽이긴 한데 네, 그 저희 이번 주말에 만났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뭐라고 했죠? 돼지 감자? 재치 있는 저 돼지 감자? 마사님이 좋아하는 재밌는 음. 돼지 감자. 아니 그 제가 계속 이제 이번에 만나는 남자는 이 남자야 이러면서 이제 운파님한테 이제 보여주면은 운파님한테 여러 번 보는데 이제 그 데이터베이스에 쌓이잖아요. 근데 그 마지막으로 보여준 남자가 굉장히 운파님한테 충격적이었나 봐요. 그래서 사실 운파님이 네, 보자마자 네. 하는 말이 뭐야 이 돼지는 이러면서 죄송해요. 사실 그분도 되게 잘생기셨는데, 그 매력 있게 생겼는데, 근데 일단 그 사람을 보여줬을 때 아사님이 묘사하신 게 너무 남성스럽고, 너무 젠틀하고, 사람 생긴 것도 되게 일틱해서 너무 좋다. 이런 식으로 칭찬을 엄청 많이 하고 저한테 사진을 딱 보여줬는데, 진짜 그냥 돼지 감자 한 분이 그냥 계시는 거예요. 아 맞아요. 근데 진짜 그 돼지 감자가 지금까지 만난 남자들을 되게 꿰뚫더라고요. 다 돼지 감자였어 이러면서 그래서 그날 유독 그 돼지 감자라는 말을 긁히셨던 거군요. 너무 공감이 되어서. 맞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돼지나 감자나 그렇게 좋은 그 표현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그 긍정적인 칭찬의 의미는 뉘앙스의 아니라서. 그쵸. 그건 아니어가지고 근데 되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난 약간 돼지 감자상 좋아한다. 맞아. 사실 근데 감자상은 애초에 이제 저희 게이들 사이에서 너무 수요가 많은 스타일들이라서 네. 약간 순박하게 생긴 그런 느낌인 거죠. 아 뭔지 알아요. 그 요즘 그 춤추는 뭐 그 위문열차인가요? 거기에 나오는 얘 감자다. 얘 강원도 맞아. 감자다. 감자상이다. 이런 맞아. 애들. 근데 너무 좋죠. 진짜 제가 만났던 돼지 감자들은 거기서 좀 더 나이가 들어 보이는 외모에 좀 더 그쵸. 아저씨 후덕함을 같은 가진 느낌의. 그 아재미가 좀 좋은 것 같아요. 거기다가 이제 적당히 센스 있게 말도 잘하면 되게 좋더라고요. 맞습니다. 이제 그렇게 또 아사님이 좋아하는 사람들, 그리고 연애하는 패턴도 사실 어느 정도 저희가 이제 알고 지낸 지 횟수로 이제 2년에서 3년 넘어가고 있는 단계다 보니까 벌써 아, 이제 그렇죠. 맞아요. 이제 좀 보이기 시작해서 오히려 지금 이런, 그러니까 옛날의 아사님 제가 느끼기에는 이제 함부로 이제 남의 일에 뭐 배나라 감나라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제가 느끼기 개인적인 소감으로는 예전에는 뭔가 너무 에너지가 과했다. 너무 열정적이었다. 연애. 연애에. 음. 그래서 사실 이제 아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간관계에 대한 것도 나름대로 잘 컨트롤하려고 하고 스스로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시는 스타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연애를 하면 이제 거기에 모든 것을 다 쏟아부으시는 스타일이라고 저는 느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전에는 그게 좀 과하지 않나? 뭔가 본인의 삶에 대한 밸런스를 좀 잘 못 맞추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었다가, 이제 최근에는 이제 약간 오히려 반대로 극단으로 치달아 버렸죠. 좀 릴렉스하고 '아예 연애 안 할래. 귀찮다.' 이렇게 됐는데, 저는 이제 직장을 나중에 만약에 이직을 하게 되면 그때는 정말 완벽한 꿈꾸는 연애를 할 수 있는 상태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음. 근데 저 요즘 행복해요. 혼자로서도 충분히 행복하게 잘 지내고 계시는군요. 맞아요. 우리 행복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올,
오롯이 네, 나로서 오롯이 오로 나 존재할 수 있을 때. 오롯이 나로서 존재할 수 있을 때 그런 것도 있고 그때 당시에는 사실 제가 이제 일 외에 시간이 너무 없다 보니까 아, 이 네. 시간을 온전히 다 투자를 해야지 이 사람한테 할 음. 도리를 다 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아, 맞죠. 네, 근데 그러니까 도망가더라고요, 남자들이. 아, 그쵸. 그 절박함과 그 묘한 에너지가 사실 느껴지죠. 관계에 있어서. 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음, 이전 러브랭귀지 때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네. 그 뭔가 항상 전 진심을 다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맞죠. 네, 정말 어떤 너를 위해 관계에서든지 간에. 네 노력하고 애쓰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는데 또 그게 또 네. 정답은 아니더라고요, 항상. 그럼요. 그럼요. 그렇습니다. 그 이제 타인을 위해서 애썼을 때의 노력이 정말 아름답고 예쁘고 타인을 생각해주는 마음은 정말 좋지만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중도를 지키는 법을 우리가 음, 이제 좀 알아가야 되지 않나. 근데 그 중도라는 게 절대적인 기준이 있는 게 아니라 인간과 인간 관계마다 그 중도가 다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더 현명하게 잘 대처해 나가면 참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 맞아요. 너무 이제 뜨겁게 말고 적당히 시원하게 하는 관계가 요즘 되게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또 여름이기도 그쵸. 하고. 맞아요. 적당히 선선하고 적당히 온온하게, 은온하게 뭐라 그러죠? 네네. 네, 아무튼 네, 적당히 따뜻하게 네, 그런 관계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이제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또 이제 아사님의 연애사에 대한 얘기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우리 썸 왜냐하면 아무리 생각해도 이제 썸이라는 게 유행이 된 지는 꽤 지났어요. 근데 게이 라이프에 있어서의 썸은 절대적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던 게 제가 다시 이 대본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을 해봤거든요. 왜 게이들 네. 사이에서 썸이 그렇게까지 더 중요해질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사랑과 우정의 그 기본적인 마인드는 비슷하잖아요. 사실 출발점은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그 인간을 향한 그 애정이라는 큰 카테고리로 봤을 때에 우정과 사랑은 사실 한 끗 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사실 뭐 여사친 문제, 뭐 여사친 논란, 남사친 논란이라고 해서 이성 사이에 친구가 존재할 수 있냐 없냐는 그러니까 논란거리가 될 만큼 사람들 사이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양립한단 말이죠. 근데 그 와중에 게이는 남자 대 남자의 친구도 있고 근데 또 남자를 이성으로서 사랑을 하니까 그 관계성을 명명짓기가 오히려 더 애매모호해지다 보니까 그래서 썸이라는 게 더 대두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 그게 되게 재밌네요. 저도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네, 사실 여 남자 여자 관계에서는 명확하잖아요. 이성이면은 당연히 이성이면 위험한 존재. 그렇죠. 어느 동성이면은 정도 네, 동성이면은 그냥 친구인데 맞아요. 그게 좀 믹스된 느낌이 있네요. 맞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게이 사이에서 썸과 연애 그리고 이게 어장이야 아니야가 더 애매해지는 것 같아요. 음, 그렇군요. 네. 저는 그래서 네, 네. 아니 전 또 그냥 달려 있으면 다 가능권이 그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 그런 거 있잖아요. 왜 가끔 우리 친구들인데 친구들한테도 농담 그러니까 일반 친구들은 서로 이런 농담 안 하는데 응. 약간 너는 저도 안 먹어 약간 이런 말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어 그리고 그냥 되게 그냥 저랑 제 친구들 사이에 있는데 막 너랑 하면 뭐 이럴 것 같다 저럴 것 같다 이런 말도 많이 하고 네. 그게 그 되게 묘한 경계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방증으로 볼 수 있겠네요. 그쵸, 그쵸. 친구 사이에 우정박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라는 식으로 얘기를 할 정도니까. 정확한 명칭이네. 우정박. 맞아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게이 월드에 있어서 썸이라는 단어가 좀 재정립이 돼야 될 것 같기도 한데, 아사님 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 일단은 사실 이렇게까지 재정립하려면은 굉장히 많은 그쵸. 많은 생각과 사례들, 많은 고민을 해야죠. 사례들을 봐야 되는데, 그냥 가볍게 생각해보면은 사실 연애도 마찬가지인데 이쪽 사람들이 만난 게 짧으니까 썸 타는 기간도 확실히 짧은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이제 일반의 연애 기간보다 이제 게이들의 연애 기간은 거기에 뭐 곱하기 3배, 3을 해줘야 된다. 뭐 곱하기 5를 해줘야 된다. 막 이런 얘기도 있죠. 네, 그리고 다른 게 있으면은 일반들은 이 썸을 타면은 진짜 약간 진짜 연애 전 단계 이 너무 바로 사귀면 남미세 여미세 같으니까 좀 의무적으로 가져야 되는 그런 시간이 측면이 좀 크다 생각하는데 이쪽 사람도 물론 그런 방지 기간 플러스인데 뭔가 좀 더 확신이 안 들어서 만나는 그런 기간을 가지려는 특성이 강한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오, 그쵸. 게이들은 정말 탐색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 기간에. 그쵸. 이제 기본적으로 사실 연애에 들어가기 전에 이성으로, 그러니까 이성애자분들, 이제 스트레이트 분들은 이제 썸 타는 기간 동안 사실 어느 정도의 탐색도 있기는 하지만 아까 아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의무방어적으로 뭔가 의무적으로 우리가 서로 알아가는 단계를 천천히 밟아가야 돼라는 느낌이 있다면 게이들은 그래 일단 연애는 하긴 할 건데 네. 너가 어떤 사람인지 일단 좀 알아는 보자. 약간 이런 느낌이라는 거죠. 그쵸. 더 만나기 쉬워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그런 게 있죠. 맞아요. 그래서 사실 얘기를 듣다 보니까 생각이 들었던 게 제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뭔가 게이들은 남자 대 남자, 그러니까 동성끼리의 관계이다 보니까 그런 연애나 우정, 썸, 이 경계성이 모호해진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옛날에는 게이들의 연애는 왜 일반 연애의 3배, 5배 쳐줘야 돼? 라는 게 좀 의문이었었거든요. 그 네. 우리가 남들과 같은 사랑을 한다고 하면서 왜 우리의 사랑을 이렇게 또 다르게 스스로 정의 내리는 거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 우리는 동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 대한 이해가 되게 빠른 거죠. 음,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그러네요. 서로를 더 빨리 파악할 수 있고 그런 관계가 진척되는 속도도 상대적으로 더 빠른 게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썸을 뭔가 재정의한다? 하면은, 그러니까 썸에 대한 정의를 내리자면, 어, 사실은 뭐 어떤 방식으로든 뭐 구두로 우리가 썸이야라고 얘기를 하던 뭐 표정으로 얘기를 하든 암묵적으로 서로 호감인 상태를 서로 인지하고 있는 상태를 전 썸이라 생각하거든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냥 느껴야 되는 건가요? 그게 사실 인간이라면 눈치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쵸. 그게 좀 이제 어떻게 보면 스테레오타입인데 그런 게 많이 네. 없는 남자들에 대한 묘사가 되게 많잖아요. 뭐 고백으로 공격한다 이런 그쵸. 것처럼. 맞아요. 그런 뭔가 상호 이런 인지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부족한 부분이 사실 되는 상태가 서로 인지하는 상태인 거죠. 이거 썸이다. 맞아요. 얘 나 좋아하고 쟤 나 좋아한다. 이 그러니까요. 상태가 일단 썸이지 않을까요? 서로 인식하는 순간부터가 썸이다. 서로의 호감 정도를. 네. 근데 이게 진짜 저는 너무 애매한 게 사실 이렇게 보통 일반적으로 많이 생각한다고 저도 공감하거든요. 네. 근데 이걸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 그러니까 어장치는 것도 아니고 이 스스로 약간 나는 몰라. 나는 순수해. 그러니까 사실 진짜 순수하신 분들도 계세요. 근데 음, 이제 별로 상대방한테 호감은 없어요. 하지만 그 상대와 같이 보내는 시간이 재밌거나 아니면 상대로부터 뭔가 이득을 취한다? 이것 좀 너무 못된 말인 것 같고 상대와의 관계성이 너무 좋으면 상대방의 호감을 본능적으로 무시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진짜 미치네요. 하지만 그들에게 뭐라 할 수가 없는 게 그들이 약간 본능적으로 그거를 모르셔야 하기 때문에 진짜 그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 그 사람 눈치를 못 챘어, 연애 감성인지를. 그냥 그래요? 그냥 되게 따뜻한 친구다. 아니면 이 친구랑 난 결이 되게 잘 맞는다. 우리 친구 약간 이런 느낌이었던 거죠. 그 사람한테는? 어. 근데 그런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근데 그거는 또 어느 방면으로는 되게 무례한 것 같아요. 무례한 게라고 그러니까요. 맞나? 그것도, 근데 또 뭐라 네. 하기도 애매해요. 그 사람이 못 느꼈다는데 어떡해. 그거 사실 아는데 모른 척한 걸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사례가 뭐예요? 지금 어떤 사례 때문에 그 얘기한 거예요? 썰 좀 풀어줄 수 있어요? 썰이야. 근데 사실 이 사례가 한두 가지가 아닌 게, 그러니까 사실 그런 경우에 제 생각에는 좀
특출나신 분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잘생겼거나 몸이 음, 좋거나 음, 하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그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사람들이 호감형, 그러니까 아니요 호의로 다가오는 게 너무 디폴트 값인 거예요. 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거 100% 마음 표현인데, 근데 음. 원래 이 정도는 다들 하지 않아?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아, 연예인이구나. 아, 연예인까지는 아닌데, 아니, 그쵸? 그러니까 그 마인드가. 그쵸, 마인드가 연예인인 거죠. 그러니까 너무 장원 형이 외모 칭찬을 많이 받다 보니까 그쵸, 호감 그쵸. 표시는 그냥 아 나에 대한 당연한 그냥 사람들의 그래서 항상 들어오던 것들, 항상 추임새 받아오던 약간 이런 것들. 거 그런 거였구나. 아 근데 맞아요. 지금 되게 재밌는 게 그런 사람을 얘기했는데 그런 사람들 몇 명 떠올라요. 그쵸. 있다니까요. 네. 아, 심지어 허벅지를 막 만지고 그래서 뭐 얘 뭐지? 얘 이렇게 잘생겼는데 나한테 관심 있지? 약간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걔가 그런 성향이었던 거지. 그냥 스킨십을 잘 서사름 없이 하는 스타일이었던 거죠. 아니 그래도 우리 뭐 스킨십 많이 해도 허벅지를 만지는 건 좀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리고 이게 저는 이제 친한 친구들한테 이제 찝적대는 거 좋아하는데 막 팔뚝살 네. 만지고 허벅지 주무는 스킨십 거 좋아하긴 좋아하죠. 하는데 맞아요. 맨 처음 만날 때부터 그러진 않거든요. 그렇죠. 사실 어느 정도로 좀 친해지고 나면 이제 스킨십을 하죠. 아무래도. 네. 갑자기 그 사람이 떠오르네요. 네. 사실 저 약간 들으면서 좀 찔렸는데 제 주사가 옆에 앉아 있는 사람 추물딱거리는 거거든요. 음, 네 놈이구나. 너로구나. 그래서 사실 대학교 초창기 때부터, 그러니까 제가 워낙 스킨십을 좋아했어요. 좋아해서 이제 그 남고 출신이었다 보니까 그냥 친구들끼리 그냥 아무렇지 않게 뭐 그러니까 팔짱까지 아닌데 뭐 어깨에 팔을 얹는다든지 아니면 이제 막 서로 이제 막 주먹으로 이렇게 재미로 때린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사실 그 손잡고 갖는 것까지도, 그러니까 그냥 손잡는 것도 아무렇지 않았거든요. 저희 학교에서는, 남고에서는. 네. 근데 그걸 아무 생각 없이 제가 대학교 와서 걸어가는데 이제 막 그냥 어깨 동무를 한 거죠. 아니면 이제 네. 가는데 이제 선배 형 그냥 팔짱을 낀다거나. 근데 당신이 그러면 안 되지. 당신이 그러면 안 되세요. 왜 제가 그러면 안 돼요? 아니, 당연히 문파님은 키 180 이상에 네. 어깨는 태평양만 하시고, 네. 예, 어제 피부는 구릿빛에, 덩치가 네, 큰데, 네. 네. 근데 그런 남자가 이제 와가지고 팔짱 끼고 어깨 손 올린다 생각해 보세요. 그거 그냥 일반들도 그냥 그때부터 이제 싸는 거예요. 아이씨. 그거는 문파님이 잘못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아무 생각 없이 그러다가 선배 중에 한 분이 와, 운파야, 너는 스킨십이 참 많다. 근데 이거 좀 부담스러워라고 얘기를 하는 순간 제가 아차차 했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음, 그렇군요. 근데 지금 저희가 썸 얘기하다 보니까 생각이 난 건데, 그럼 네. 썸에서 스킨십은 어느 정도로 하세요? 썸 관계, 그러니까 사실 그래서 맞아요. 이제 썸 관계 스킨십을 얘기하기 위해서 저는 일단 끝까지 할 건 다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네. 그리고 이제 오히려 그렇게 끝까지 가야지 우리가 썸 타는구나를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아까 아사님이 그냥 암묵적으로 우리 서로 좋아하는 것만 인지하면 썸이라고 했던 거에 대해서 제가 막 이렇게 막 광분하면서 안 그런 사람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진짜 이 친구와 썸의 관계가 오히려 더 애매모호한 게이 사이에서 우리 둘이 썸 타고 있구나를 확신할 수 있는 거는, 그러니까 손 잡는 거, 포옹하는 거, 허벅지 만지는 거, 그것도 썸 아니에요. 확실한 거는 키스를 박는 순간부터 썸이다. 아, 오. 근데 너무 쉬워 보이지 않을까요? 나 너가 좋아서 키스 박아, 이제 우리 오늘부터 썸이야가 아니라 서로 암묵적으로 분위기가 좋아서 키스까지 가면 얘도 나를 좋아하는 게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게 확실하고 나도 얘한테 이성적으로 생각한다는 걸 표현을 확실히 한 게 되는 거죠. 근데 맞긴 해요. 저도 그렇게 사실 생각하긴 하는데, 이게 네, 근데 그 사람이 너무 좋으면은, 맞아요. 이제 막 순해 보인 척 하고 싶고, 막 지구지순인 척 해야 된다는 느낌이 또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내가 마치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애인 것처럼 네, 행동하는 그런 연애도 꼭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렇죠. 저도 아무래도 30 이제 막 들어서 들 쯤이어서 이제는 이제 그런 느낌들이 이제 다 알 거 아는 사람들끼리 너무 그런 척 하는 것도 웃기긴 한데
네네. 네. 그래도 가끔 뭐 그런 20대 여는 놀이 같은 시작이 재밌긴 하죠. 그쵸. 그리고 사실 저도 되게 엄청 좋아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너무 이제 손도 잡고 싶고 스킨십을 하고 싶은데 오히려 더 참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진짜 뭐랄까 전형적인 유교보이들이 우리 마음속에 살고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맞아. 소중할수록 네. 꽃같이 소중히 여겨줘야 된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지켜준다는 그 말 같지도 않은 말을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네. 지키긴 뭘 지켜. 그렇죠. 지키면 뭘 지켜. 오히려 그럼 딴 집 놈이 채간다. 그러니까 집 도어락이나 지킬 것이지. 씨. 네. 맞아요. 어쨌든 그리고 뭐 요즘 사실 그리고 우리가 해외 문물들을 너무 많이 보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되게 그쵸. 늙은 사람 같네요. 어쨌든 그 요즘 넷플릭스 막 유명 영화 이런 거 다 보잖아요. 근데 꼭 맞아요. 걔네들은 그 섹스하고 사귀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심지어 섹스를 했는데도 그냥 우리 친구 사이야 이지랄 하다가 나중에 막 음, 울면서 우리 서로 음. 사랑하는 게 맞았어. 막 이렇게 하죠. 알고 보니 내가 널 좋아했어. 너 맞아요, 없이 못 맞아요. 살아. 어쨌든 근데 이제 사람들이 옛날에는 이런 지고지순한 그런 연애를 디폴트로 생각했다면 음, 이제 다들 어느 정도 아무리 어린 친구들도 이제 그런 헐리우드적 연애를 좀 당연하게 그쵸. 헐리우드적 싸움을 좀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쵸. 아무래도 스킨십에 대해서 좀 더 관대해졌죠. 오픈 마인드가 됐죠. 음, 네, 그래서 사실 제가 사용하는 썸의 기술이라고 한다면 일단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도 너를 좋아해라는 걸 확실히 말해주고 싶어서 일단 키스까진 진도를 빨리 빼요. 음, 키스까진 진도를 빨리 빼는데 근데 여기서 입맞춤도 너무 약간 추잡스럽게 약간 색텐 터지는 키스가 있고 되게 네. 살포시 하는 가슴 뛰는 약간 소중한 키스가 있잖아요. 아니 누가 근데 썸 타는데 누가 그렇게 추접스럽게 키스해요? 그러니까 이제 열망에 이제 불타오르면 사실 하다 보면 이제 그쵸, 그쵸. 되잖아요. 약간 비 이게 오는 날 그런 음 다리 밑에서 하는 키스 정열적으로 같은 거. 맞아요, 맞아요. 이제 진짜 색텐 그래서 터진다. 이제 또 하다 보면 또 내가 욕심이 나고 사실 내가 상대를 더 좋아하다 보면 음, 상대방한테 성적 끌림을 더 많이 느낀다 말이죠. 네. 이제 그러면 그때 서로 약간 색텐이 좀 있다 싶으면 내가 급발진할 가능성이 너무 높아지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꾹 참고 꾹 참고. 적당히 건조하고 라이트하지만 나는 너랑 이제 스킨십을 하고 싶어라는 것을 표현할 수 있게 감질나는 예, 키스, 예쁜 키스. 예쁜 키스, 침 그렇게 많이 안 묻는 키스. 다리 밑이 아니고 루프탑에서 하는 키스. 맞아요, 맞아요. 이제 딱 그 네. 정도를 하면 사실 보통 상대방 쪽에서도 어느 정도 호감이 있다면 이제 백이 오잖아요. 반응이 오잖아요. 그쵸, 그쵸. 이제 그럴 때 참는 게 진정한 폭스다. 근데 그 폭스나잇 2에 이제 어쨌든 폭스나잇 하면은 이제 섹스까지는 안 가잖아요. 맞아요. 그럼 이제 11시, 12시쯤에 이제 서로 막차 시간대쯤 집에 가잖아요. 아쉽게 가죠. 그럼 그때 그렇게 기분이 좋다? 약간 세상 다 가진 기분 뭔지 알죠? 썸 타는데 키스할 때. 맞죠. 성공했다. 나 이제 진짜 이제 연애에 돌입할 수 있겠다.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약간 발로 박수 치면서 집에 가잖아요. 신나가지고. 점프하면서. 점프하면서 아주 그냥 새신 신고 활짝 뛰는 것처럼. 사실, 사실, 지금 얘기하는데 예전에 했던 그런 썸 키스를 생각하면서 좋아했던 제 모습이 떠올라가지고 사족을 붙여봤어요. 좋아요. 그러네. 근데 저는 항상 썸 탈 때 키스를 제가 먼저 했었던 것 같아요. 음,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아니, 진짜, 안 될 사람이네. 얘기했잖아요. 키 180에 어깨 태평양 네. 어깨 이제 구릿빛에 덩치 이런 사람 큰데. 갑자기 네. 이제 주둥이를 들이밀어 보세요. 이거 사람이 열이면 열 넘어가지. 그런 좋겠다. 게 어디, 그런 게 어딨어요. 자, 아무튼. 일단 그렇게 저는 일단 썸을 시작하려면 키스 먼저 박아야 되는데 오히려 키스를 받고 나서 진도를 천천히 빼는 걸 선호한다. 왜요? 그 감질나게 하는 거예요? 쉬워 보일까 봐. 쉬워 볼까봐? 쉬워 보일까 봐. 너무 폭수적인데? 근데 그 정도는 해야 오히려 관계가 더 짙어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아까 이제 사실 아사님이 이제 반 장난식으로
이제 덩치도 크고 어느 정도 셀링도 잘 되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사실 제가 적극적으로 표현을 되게 많이 하는 스타일이거든. 좋아하면 좋아할수록 더. 네. 그러다 보니까 얘는 아무나한테나 이러나? 약간 이런 생각을 줄 수 있다고 저도 충분히 생각하러 그렇게 말을 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역시 아, 너는 맞아요. 너다. 약간 응파님이 그렇게 행동하면 플레이보이 같은 느낌이 싹 들긴 해요. 네. 아무튼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냥 얘는 나랑 한번 잡으려고 이러는구나 라는 생각이 음, 충분히 들 수 있는 뉘앙스를 풍길 수 있다고 생각해서 네. 오히려 마음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나면은 그때부터 천천히 다가가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만약에 키스를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이 생각을 했을 때, 이제 다음 진도를 바로 넘어가는 게 아니고, 키스 나잇을 한 4번 정도 하는 거죠. 음. 그런 뭔가 텐션 조절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쵸. 근데 그런 뭔가 사실 썸 관계에서 스킨십 때문에 그 스킨십이 만약에 불만족스러웠으면은 그 단계가 굉장히 빨리 끝나는 건 되게 좋은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 만난 지 몇 번 안 만났는데 갑자기 이제 그 관계를 갖게 됐어요. 끝까지 갔어요. 근데 너무 마음에 안 들어. 속공함이 안 얘랑은 맞아. 몇 년 동안 이걸 같이 해야 된다고 이거 말도 안 돼. 이런 건 차라리 괜찮은데 사실 맞아요. 마음에 들어서 썸 관계에서 그런 스킨십이 마음에 들었을 때는 그게 네. 빠르든 늦든 큰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그건 맞아요. 그것도 맞아요. 음. 네. 얘가 날 정말 좋아하니까 이러는구나 이러면서 이런 마음도 좀 들고 나도 근데 얘가 약간 날 미치게 한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야, 맞아. 이게 음. 서로 짝짝꿍이 잘 맞으면 또 얼마나 좋겠어. 네. 속도가 잘 맞으면. 근데 지금까지 이제 만약에 우리가 얘기한 게 지금 썸의 희망편 같은 느낌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썸의 만약에 절망편을 좀 생각을 한다면은 네, 그러니까 만약에 썸이 나만의 썸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혹시 그런 상황들이 있었나요? 저는 먹버당한 적 몇 번 있었어요. 누구예요? 얘기해줘요. 그러니까 제가 상대를 너무 어렸을 때인데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상대가 하자는 대로 거의 다 맞춰주거든요. 네. 맞춰줬거든요. 이제 그랬는데 너무 헤어지기가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방을 잡자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이제 그 사람이 나 호텔 아니면 안 자. 호텔 잡아주면 자고 아니면 갈게라고 했던 거죠. 그때 눈치챘어야 됐는데. 와, 진짜 보통 년이 아니다. 어쨌든, 네. 근데 그때 사실 돈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무리를 해가지고 그때 또 그날 밤 11시에 호텔 잡으려고 그러면 걔네들이 얼마나 비싸게 받는데요. 5성급이었어요? 아니 5성급은 아니었어요. 다행히도. 하지만 꽤 아, 가격이 나갔다. 그치. 당일 투숙인데. 맞아요. 이제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래서 서로 이제 밤 잘 보내고 아침까지 되게 분위기 좋았는데 그 다음 바로 연락이 뚝 끊기더라고요. 진짜 먹보다, 그러니까 이건. 진짜 먹고 당했어요. 음, 민니바도 먹었을 것 같아. 있는 거 옹골차게 거기 있는 거 모든 거 그니까, 어메이지 옹골차게. 챙겨가고.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있죠. 네. 그게 만난 지 몇 번째라고 하셨죠? 그게 한 만난 지 네 번째 됐을 때? 그리고 연락 끊긴 거예요? 네, 그리고 연락 끊겼어요. 근데 걔가 진짜 너무 나쁘다. 그쵸. 그쵸. 사실 음, 이제 그런 식의 레드 플래그가 되게 많이 보였는데도 제가 굳이 약간 좋아해서 끌고 갔던 것도 있었죠. 그리고 오히려 그런 경험을 발판 삼아서 내가 오히려 좋아하면 좋아할수록 내 스스로를 절제해야겠구나라는 거를 많이 느끼고 그 이후에는 좀 절제하는 미덕을 배웠죠. 음, 그렇군요. 네. 이제 아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썸인 줄 알았는데 쌈이었던 경우. 지금 제가 이렇게 뭔가 방어적인 태도를 나오게 한 그런 연애가 있었는데, 썸이 있었는데, 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친분인지 연애인지 제대로 안 밝히는데 일단 계속 만나는 사람. 그래, 맞아. 그게 문제라니까. 네. 어, 아니, 근데 나는 걔가 심지어 나쁘지 않아. 음, 심지어 나는 걔가 나쁘지 않아서 계속 만나는데, 난 충분히 표현을 했는데, 계속 못 알아듣는 하는 애들. 그쵸. 그래서 결국은 뭐, 제가 계속 매달리는 모양새를 내다가 제가 지쳐서 이제 헤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저는. 근데 이게 음, 어떻게 보면 저는 썸 탄다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은 아니었던 거겠죠. 그쵸. 그냥 친구 사이 이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가면 뒤에 뭐야, 익스큐즈 뒤에 숨어 있는 거죠.
그러면 정확하게 처음부터 나는 사실 연애 생각이 없어. 근데 니랑 만나는 게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 것 같으니 너랑 친구로 만날래?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좋잖아요. 근데 내가 그거를 내가 싫을 수 있으면 그 사람이 나한테 선택권을 줘야죠. 맞죠. 미안한데 그러면 나는 너랑은 사실 난 친구를 구하는 게 아니야. 이거 약간 샘 스미스 노래 같네. 어쨌든 난 여기 친구 만나러 온 게 아니야. 약간 이렇게 거절할 수 있는데 그거를 좀 못하게 하는 것 같은 느낌도 있어요. 맞아요. 근데 여기서 질문이 하나 드는 게 그렇게 이제 좀 표현을 했다고 했는데 우리 무슨 관계야? 라는 식으로 물어봤던 적이 있나요? 우리 무슨 관계라고 근데 저는 항상 제가 먼저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그러고 이제 헤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헤어진 경우도 있고, 그렇게 해서 잘 된 경우도 있어요. 음, 네, 이게 네, 약간, 네, 네, 어떻게 보면은 썸에서 연애로 돌입하는 그 모먼트인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무슨 사이야, 이 말이. 맞아요. 진짜 플래그 박는 거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근데 일단 음, 제 기준에는 저는 그래도 그 3주까지는 참아요. 약간 긴가민가 하더라도 이게 썸인지 아닌지 모르겠더라도, 네, 근데 3주가 넘어갈 때부터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냥, 얘 나 지금 갖고 노는 거다. 그때까지도 뭔가 확실한 액션이 없으면, 네, 그리고 사실 썸에서 먼저 마음 표시하는 건 뭔가 지고 들어간 느낌이잖아요. 확실히 좀 있죠. 그렇게 해서 그게 되게 어렵긴 하고 자존심도 상하는데, 근데 저는 2주차가 지날 때쯤에는 이제 호감 표시를 어렵더라도 하거든요. 해야 돼요. 그리고, 네. 네, 그리고 그때 만약 상대가 어물쩡한다? 그러면 이제 걸러요. 맞죠, 맞죠. 왜냐면 이제 그런 마음이면은 그 정도로 이제 관계를 맺고 끊지 못한 사람은 나에 대한 확신이 정말 없거나 아니면 그쵸. 자기 되게 그냥 이기적이거나 이거 뭔가 규정하고 싶진 않고 않은데 그냥 재미만 보고 싶은 사람. 맞아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봐도 예의는 아닌 것 같아요. 그쵸. 상대방이 나한테 호감을 표시했는데 그것에 대한 대답을 약간 애매하게 흐리는 경우는 음. 그쵸. 이기적인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실제로 잘 모르겠다면 "나 잘 모르겠다."라고 확실히 뭔가 언지를 줘야 되는데 보통 어물쩡하는 사람들은 그 언지도 잘 안 주죠. 그냥 잘 모르겠다도 괜찮아요. 그 말을 근데 하려면 시한을 둬야 돼. 맞아. 내가 언제까지 당신을 기다릴 수 없는 상태인 걸 그 사람도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확신이 네. 안 서는데 그 네. 일단은 내가 너를 몇 번만 더 만나보고 그때 내가 먼저 음. 얘기해도 될까? 이러면 나이스잖아요. 너무, 너무, 너무 따뜻하죠. 네, 근데 갑자기 나 모르겠어. 어쩔? 어쩌라고. 약간 약간 이런 사람들이 있어. 그럴 땐 이제 맞아요. 걸르죠.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런데 그러네요. 지금 딱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 에피소드가 딱 떠올라요. 어떤 에피소드가 있죠? 이거 완전 드라마인데 네.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확실히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게 그렇게 해서 저 한 그때 20대 후반이었나? 이미 좀 겪을 만큼 겪은 상태였어요. 근데 얘가 이제 3주가 넘어가도 확답을 안 하는 거예요. 뭐야. 네. 근데 저는 그분의 외모, 말투, 성격 이게 다 마음에 들었거든요. 완식이었구나. 네. 네. 근데 이제 약간 여주인공처럼 얘기를 했죠. 약간 널 좋아해. 약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또 약간 네. 그 긴가민가 이런 모먼트에서 그때였어. 그때 처음으로 이제 근데 나는 연애를 하고 싶은 거고 그렇기 때문에 너와 이렇게 열심히 시간을 가졌었어. 근데 너가 이제 아닌 것 같다고 하면은 그래, 나는 연애를 하고 싶으니까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게 맞는 것 같아 하고 헤어졌어요. 네. 네, 그때까지도 상대방은 이제 답을 안 준 거죠. 네. 근데 저도 그렇게 말했으면 제가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나 이런 말도 할 수 아는 애였네? 약간 이러면서. 와, 용기 있는 사람이다. 네. 네. 근데 이렇게 말을 해고도 자기가 모르겠다고 하니까 뭐 이제 사실 썸이니까 헤어진 것도 아니죠. 그냥 이제 그만 만나고 있었는데 네. 그러고 나서 하루인가 이틀인가 지나고 이제 네. 걔한테 연락이 온 거죠. 맙소사. 네. 너무 재밌잖아요. 너무 재밌어요. 진짜 도파민 터져요. 왜? 왜 나 만나자고 해?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치. 그래서 이제 밤에 약속을 잡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음.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내가 너를 되게 좋아하는 것 같다. 그렇게 이제 일을 어, 했었죠. 스윗하다. 로맨틱하다. 네. 그 사람이랑 연애 얼마나 하셨나요? 그 사람 연애 1년 못 했는데 한 8개월 했었나? 그렇게 좋았는데도?
근데 그때도 사실 제가 20대 후반이긴 했지만 연애는 그렇게 많이 안 했었거든요. 네. 그리고 전 그때 이제 대학생이었는데 그 사람은 직장인이었어요. 아, 환경적인 차이도 좀 컸구나. 제가 생각했을 땐 그때 제가 좀 어리기도 했었어요. 제가 너무 그 사람의 인생에서 너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싶어 했던 게 패착이었던 것 음. 같아요. 이렇게 연애를 많이 안 해봤을 때 하는 흔한 실수를 좀 여러 번 했었군요. 그렇습니다. 아하, 또 순수했던 그 시절의 아사님의 이야기였네요. 네, 그러면은 그런 경우가 운파님도 있으셨나요? 확실하게 말하는 그런 모먼트. 저 사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썸을 오래 타는 거를 선호하긴 하거든요. 네. 그 할리우드 연애를 말씀하셨잖아요. 서로 스를 하고 막 울며 불며 막 온갖 것을 다 하다가 결국에 우리 사랑하나 봐라고 얘기하는 음, 것처럼 음. 그러니까 저는 사실 썸을 길게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게이신일수록 그러니까 게이이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이해도가 빠르게 높아진다고 처음에 얘기했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람이 욕심이 나서 그냥 그 사람이 너무 좋은 사람이라서 욕심이 나서 좋아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 나의 모든 것을 내어줘도 괜찮을 만큼 사랑하는 건지에 대한 기준을 세우기가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연애를 네. 시작하려면 진짜 이제 최근에 이제 제 지인이 되게 꽂힌 말이 있는데 그 손석구 씨랑 누가 나오는 그 드라마인데 나의 해방일지. 나의 해방일지에서 나의 그래서 해방일지. 나를 추앙해줘요. 그러니까 추앙하다라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사실 그 말을 들었을 음, 때 그분이 왜 꽂혔는지 너무 잘 와닿았고 사실 저도 연애관이 약간 추앙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을 한다면 서로를 추앙할 수 있어야 네. 된다고 생각해요. 마치 이제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하듯이 음, 서로가 서로를 애틋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희생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진정한 사랑이다라는 생각이 좀 있는데 근데 그거를 그러니까 그냥 네. 진짜 가벼운 사랑인지 그런 큰 사랑인지는 사실 시간이 좀 지나보고 서로의 인생에 좀 스며들어 봤을 때에 나보다 이 사람을 먼저 우선시할 수 있는 사랑인지가 좀 더 뒤늦게 확신이 생긴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도파민이나 호르몬이 네. 터지니까 뭐든지 다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 호르몬의 농간이 끝나고 나서도 상대방을 위해서 나를 희생할 수 있을 때의 진정한 사랑이기 때문에 저는 썸을 좀 오래 타는 것을 선호합니다. 음, 그래서 결국 확답을 내지 않는 타입이신가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상대방을 되게 좋아하긴 하지만 그리고 계속 그러니까 오히려 더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죠. "나는 너를 좋아한다. 사실 나는 너랑 연애하고 네. 싶다." 하지만 그러면서 이제 막 제 그 개똥 같은 철학을 얘기를 해요. 네. 네. 근데 보통 그랬을 때 그냥 "응 알겠어. 너 개똥 철학 싫고 일단 나는 연애하고 싶어."라고 했을 때 대부분 다 연애를 했고 여태까지. 음, 아, 그리고 결국 그러니까 사실 제가 뭐라 할 수 없던 말을 했던 분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서로만을 바라볼 거면 연애라고 시작하는 게 차라리 낫지 않겠냐. 뭐 연애 시작하는 거랑 그냥 썸 타는 거랑 뭔 차이가 있느냐 너의 논리에 따르면. 음, 결국 사랑하는 건 똑같은 건데. 음, 그리고 나서 서로 안 맞으면 그때 헤어지면 되는 거 아니냐." 음. 라고 얘기를 해서 또 사실 뭐라 할 말이 없더라고요. 논리에 격파당하셨네요. 맞아요. 되게 이제 그래서 되게 멋진 여성을 만났나 봐요. 맞아요. 사실 그래서 연애를 시작했었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저는 이제 궁극적으로 연애를 할 때에는 서로 어느 정도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유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만을 생각할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단계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게 결국 나를 보호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해요. 너무 어렵다. 근데 왜 이렇게 왜 어물쩍 넘어간다는 얘기잖아요. 쉽지 않아. 맞아요. 당신 어장이야. 맞아요. 그렇군요. 근데 이게 다를 수 있죠. 맞아요. 근데 이게 저 이해가 되는 게 그 어린 왕자에서 나눈 말이잖아요. 결국은 이렇게 관계라는 건 책임지는 거라고. 저 네. 그래서 만약에 이 책임을 너무 이제 직접적으로 나 음. 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이 말 자체가 사실 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야를 묻는 게 아니고 이제 앞으로 넌 나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할 거니? 너가 날 책임을 질 거니? 음. 인 것 같아서 맞아요. 어려운 질문이긴 맞아요. 해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사실 그리고 제가 이거를 좀 개통 철학이라고는 하지만 굳이 이거를 계속 얘기하고 좀 어느 정도 신봉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한국의 드라마가 망친 연애관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확실히 있죠. 그래서 너랑 나랑 1일 하면 그때부터 무조건 서로를 위해서 무조건 서로를 1순위에 둬야 하고 그게 의무가 되고 너무 싫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무조건 인사하고 중간에 하루에 통화는 몇 시간 이상 해야 되는 게 맞고 음, 이제 그런 거는 사실 서로 연애 알아가면서 서서히 맞춰가야 되는 라이프 스타일인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도 물론 어느 정도 맞춰 나가긴 하지만 뭔가 한국형 연애는 일단 너랑 나랑 사귀기로 딱 말하는 순간부터 그 뭔가 의무적으로 무조건 해야 되는 강도가 너무 높은 것 같아요. 저는 진짜 그 롤플레잉이라 생각해요. 맞아요. 남자친구 롤, 네. 여자친구 롤. 그러니까요. 이제 물론 어느 정도 연애에 대한 책임감을 지는 거는 맞고 그것을 위해서 어느 정도 의무를 행해야 되는 게 있기는 한데 아까 아선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롤이라는 것에 그러니까 사실 앞뒤가 바뀌어 버린 거죠. 그래서 음, 롤이 너무 중요해지고 그 롤이 필요한 것들이 좀 도외시되는 상황을 저는 경계하고자 너랑 나랑 1일이라고 그래서, 하는 거를 음, 좀 기피하려고 하는 거죠. 음,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을 헷갈리게 할 목적이 아니라면 넌 나쁘다 생각하지 않아요. 맞아요, 맞아요. 사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개통철학 논리를 펼쳤을 때 기본 베이스는 일단 무조건적으로 내가 상대방을 좋아하고 상대방을 만을 바라본다는 적극적인 의사가 선행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긴 해요. 좋네요. 근데 그 아까 롤플레이 네. 그런 걸 보면은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 집단주의가 강해서 그런 게 훨씬 큰 것 같아요. 이제 친구들이랑 교차 검증을 하잖아요. 네. 이 새끼가 나쁜 새끼인지 안 나쁜 새끼인지. 근데 맞아요. 이미 답은 정해져 있어. 이 새끼는 이미 나쁜 새끼인데 정당성을 빌드업하기 위해서 이제 이제 서로 그렇죠. 까는 거죠. 친구들한테 얘기하는 거죠. 어떤 악행을 했나. 맞아요. 근데 사실 걔네들도 막 100% 동감은 안 할 텐데 이제 그게 좀 고착화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내 남자친구가 2대2 혼성으로 스키 여행을 갔어. 음. 고등학교 친구들이래. 네. 미친 거 아니야? 약간 이렇게 하잖아요. 맞죠, 맞죠. 근데 정말 시계 안 되는 여자애들이랑 근데 너무 이제 불알 친구고 엄마 아빠도 다 아는 사이고 음. 그런데도 그 연애를 한국에서 연애를 한다는 것만으로 이제 이성과의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한테 그런 모든 동성간에만 활동이 오케이 되고 모든 이성들을 끊어내야 되는 그렇죠. 그게 너무 부자연스럽다고 예전에 느꼈거든요. 그쵸. 사실 아무래도 위험성이 있기는 하지만 이걸 굳이 그냥 게이신으로 취한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그런 거죠. 이제 우리 그 팟캐스트에 자주 나오는 사람들은 저희끼리 그냥 친하고 이제 서로 우정박도 탈 수 없는 끈끈한 사이가 돼버린 거잖아요. 단언할 수 네, 있어요? 단언할 수 있어요. 네, 그렇군요. 네.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런 게이신의 뭐 친구들, 게이 친구들에 대한 관계성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분들도 가끔 계시거든요. 어떻게 걔끼리 서로 친구가 돼? 음, 이건 이성이랑 똑같은 거야. 그치. 그 사람 잘못 지금 학습된 것 같아요. 그런 뭔가 심지어 일반들의 연애관을 네. 그게 미디어 속에 너무 당연하게 나오고 이제 유튜브 댓글들에서도 이게 그런 교차 검증이 된 내용이니까 그걸 되게 당연하게 믿더라고요. 그쵸, 그쵸. 그러니까 물론 사실 위험성이 높은 것도 많고 친구 사이를 위장한 우정박을 타는 경우도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속단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것은 맞아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관계라는 것은 진짜 사바사케바스케이고 서로 아무리 연애를 한다고 하더라도 막 5년 연애한다고 하더라도 이 친구에 대한 모든 것을 다 내가 알 순 없잖아요. 심지어 나도 나조차 나 자신을 잘 모르는데. 음, 이제 그렇기 때문에 뭔가 그 아사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집단주의적으로 그냥 객관적인 단서들만 놓고 "이거 너무 자명하지 않아?" 라고 속단하는 것은 옳지는 않다. 언제나 예외는 존재하고 항상 조심해야 되는 부분인 그렇죠. 거는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썸을 탈 때에도 관계성에 대한 확신을 주기가 너무 어렵고 항상 이런 애매모호함이 저희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썸을 타게 된다면 일단 상대방한테 내가 상대를 좋아한다는 마음을 투명하게 이야기하는 것도 중요하다.
대신 그게 부담스럽지 않게. 음, 네, 그러니까 좋아하는 걸 계속 얘기를 하되 그쵸. 그 운파님의 스탠스는 이 관계를 정의 내리지 않는 맞습니다. 그런 상황인 거네요. 네, 맞아요. 이제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 중에 이제 금사빠인데 금사빠인 걸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라고 하시는 분 질문이 들어온 적이 있었어요. 네, 이제 금사빠인데 이제 사실 그분의 문제는 금사식이었던 거죠. 음, 이제 그랬을 때 사실 금사빠가 되면 뭐든지 다 해주고 싶잖아요. 근데 제가 계속해서 말했던 그 좋아하는 것을 말하되 관계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지 않는 그 텐션을 음, 가져가면 사실 금사빠도 사실 어느 정도 안정적인 연애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아무리 내 스타일이 아니고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인간 군상이더라도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한다고 얘기하면 어? 나를 좋아한다고? 하면서 약간 좀 한번 보게 되는 건 있잖아요. 있죠. 근데 이제 거기서 문제는 뭐냐?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스타일인데도 아, 나는 너가 좋아. 너는 왜 나를 안 좋아해 주는 거야? 잉잉 하는 순간부터 이제 그때부터 쉐시 되거든요. 음, 그러니까 어떤 분이 댓글로 여쭤보신 거죠? 맞아요. 금사빠 금사식 어떻게 하면 좋냐? 어떻게 하면 좋냐? 네. 음, 그럴 때 해답을 말씀 주신 게? 그랬을 때에 이게 사실 금사빠에만 해당하는 말은 아닌데 금사빠에도 충분히 네. 통용이 가능한 것으로서 본인의 마음을 표현하는 데는 주저함이 없되 아, 타인을 네네. 존중해주는 거리감을 유지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 정말 베스트인 방법이네요. 그쵸? 근데 이게 네. 이성적으로 너무 좋은데 사실 저도 제 상황에 닥치면 그게 참 제 맘대로 안 돼요. 그쵸. 아, 얼마나 좋아요. 나는 상대방 좋아해서 좋아한다고도 말하는데 그럴 때마다 상대방은 아, 감사해요. 그러게 이러고 넘어가고. 음, 금사빠, 금사식을 조절하는 방법. 음, 저도 근데 진짜 네, 금사빠여가지고, 그쵸. 금사빠였었죠. 요즘은 이제 남자가 네. 싫으니까. 어쨌든, 금, 금사빠였는데, 결국은 저는 썸을 즐겼던 것 같아요. 그 썸이란 시간 자체가 되게 돌아오지 않는 시간이잖아요. 그럼요. 이게 연애로 넘어가면 더 이상 느낄 수 없는 감정이고 서로 헤어졌을 경우에도 느낄 수 없는 감정인 거죠. 네, 그런데 썸을 정말 온전히 즐기면은 오히려 그렇게 썸을 온전히 즐겼을 때 그 조급함을 해결할 수 있더라고요. 음. 어떤 네. 말이냐면 이 썸이 너무 아까운 거지. 이 썸이 끝나면 우린 그쵸. 연애니까. 그러니까 썸일 때 이 뭔가 연애 노래도 엄청 듣고 네. 망상을 펼치면서 이 닉님처럼 망상회인가요? 네, 그거 망상회. 펼치면서 네. 이제 뭐 데이트 코스도 짜고 네. 막 그 사람 저 셔츠 밑에 뭐가 있을까요? 상상도 해보고. 맞아요. 네. 저는 저는 바다를 되게 좋아하는데 네. 항상 남자들이랑 바다를 가거든요. 네네네. 아, 그럼 쟤랑 바다 언제 갔지? 내가 얘를 좋아하는구나를 확신할 수 있는 순간이 바다를 같이 가고 싶어지는 순간이군요. 꼭 그렇진 않아요. 그냥 잘 못 돼도 제 바다 좋아해가지고 네. 얘 데리고 바다나 한번 가야겠다는. 얘랑은 을왕리를 갈까 오이도를 갈까 대부도를 갈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금사빠 하시면은 그냥 그 썸 시간은 소중한 시간이니까 온전히 즐겨보시는 게 어떨지라고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좋네요. 맞아요. 본인의 감정에 충실한 게 가장 베스트죠. 음, 근데 이제 금사빠의 문제점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본인의 감정의 힘을 과신하는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그 감정이 금사빠일 경우에 에너지가 엄청나게 확 오는 거잖아요, 스스로가. 상대방이 네, 계속 생각나고 막 얘랑 너무 잘 되고 싶고 얘를 너무 사랑하고 얘한테 모든 걸 다 해주고 싶고 막 이런 생각이 엄청나게 빠르게 들다가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게 파사삭 식어버리는 거죠. 음, 그건 너무 당연한 게 계속 그렇게 도파민이 팡팡 터지면 사람이 죽어요. 근데 이게 보통 어렸을 때 금사빠를 많이 하잖아요. 그쵸? 맞아요. 근데 이 연령별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연령별로 차이가 많이 있죠. 정말 크죠. 일단 그렇게 연령별로 차이가 발생하는 배경에는 경험의 유무도 되게 큰 것 같은데
사실 나이가 들면 네. 들수록 시간이 빨리 간다라는 것은 더 이상 세상에 신기한 게 없어서라고 하잖아요. 모든 게 반복되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네. 이제 그런 것처럼 연령대별로 연애가 아니면 썸이 그리고 느끼는 감정의 크기가 달라지는 것은 경험에 따라서 사람이 좀 다르지 않나. 음, 그러면 운파님은 10대 때, 20대, 30대 때 그렇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썸과 연애에 대해서 네. 태도가 뭐 달라지고 그런 부분이 있었나요? 많이 있었죠. 많이 있었죠. 이제 10대 때는 사랑이라기보단 아랫도리의 머리가 지배당했던 시기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본능기. 그때는 본능기. 이제 그냥 그 네, 호르몬이 그냥 아주 그냥 테스토스테론에 그냥 휘몰아치던 시기니까 네, 그냥 사랑이라고 착각했지만 결국 그냥 상대방과 관계 맺고 싶었던 욕구가 더 크지 않았나. 음, 였었던 것 같고 20대 때에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조금씩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이제 감성이 이성이 좀 치고 올라오지만 하지만 경험이 아직 없는 좀 순수한 상태라는 거죠. 음, 그래서 좀 아쉬운 썸을 많이 탔죠. 아쉬운 연애를 했었고, 그러니까 상대방을 욕심내고 그리고 타인과의 관계를 조절 잘 못하고 음. 이제 그러다가 30대 때에는 역시 남자는 30대 초반이 가장 잘생겼고 가장 성숙하고 결혼 정년기다라는 이유가 아, 너무 좋아요. 아, 네네. 다 맞다라고 생각하는 게 어느 정도의 정력도 남아 있고 하지만 사회적 경험도 어느 정도 쌓여 네. 있고 그리고 20대 때 질풍노도로 여러 가지 연애 실패도 좀 해보면서 나름대로 본인이 연애를 영위해 나가는 스타일이 좀 정해져 있는 그러니까 이제는 좀 본인 스스로 좀 알게 되는 시기라고 생각하거든요. 아, 그래서 20대 때 약간 그런 시행착오들을 통해서 네. 30대가 된 지금 운파님은 거의 최고의 시기다? 제 생각에는 제 인생의 지금 최고가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 음, 성향상 되게 작은 경험을 통해서 많이 배우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 주변에 이제 40대나 50대 저보다 인생 선배이신 형들을 보면 모든 게 다 너무 당연하고 반복되기 음. 때문에 더 이상 관계에서도 새로움을 잘 못 느끼시는 것 같아요. 아, 뭔지 알아요. 네. 그래서 본인 스스로를 너무 잘 안다고 저는 그걸 오만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속단해서 본인 스스로도 잘 안 바뀌려고 하고 맞아요. 어차피 얘랑 나랑 안 맞아 라고 생각해 버리니까 저희 이제 게이들은 데뷔를 음, 하잖아요. 데뷔 네. 그러니까 이쪽 생활에 나오는 거 네네. 데뷔 그래서 스탕스 저는 40대 분들을 네 원로 아이돌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맞죠 그 특유의 매너리즘에 빠진 원로 아이돌들을 말하는 맞아요. 맞아요. 거군요 소녀시대 한 15주년 인터뷰 느낌으로. 맞아요 네. 맞아요 40대 분들, 아, 근데 전 40대 분들 상당히 좋아합니다. 잘생긴 40대 분들 저도 되게 연락 좋아합니다 주세요. 어쨌든, 관리 잘하는 40대만큼 또 매력적인 게 네. 없어요 어쨌든 40대는 해탈한 상태인 거군요. 그러면은, 음 운파님은 20대까지는 시행착오를 많이 하다가, 20대 초반에 특히 많이 하다가 20대 후반에 많이 배우게 그, 되고 30대 비로소 이제 완벽에 가까운 그러니까 완벽이라고 하긴 좀 뭐하지만 완전한 상태가 된 그런 제가 생각하기에 제 인생에서의 연애 커리어 하이는 지금인 것 같아요 음, 좀 그러니까 여기서 커리어 하이라는 거는 내가 연애하고 싶어하는 욕구도 음, 있고 그리고 상대방과도 조율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그냥 되게 연애하기 좋은 상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요즘 저는 운파님의 마지막 두 번의 연애를 봤잖아요. 근데 네, 운파님이 정말 연애를 즐겼다고 저는 생각해요. 연애를 되게 맞아요. 탐구하시더라고요. 아, 그쵸. 근데 그게 되게 뭔가 이게 실험한다 이런 느낌이 아니고 정말 연애란 무엇일까? 이 연애를 어떻게 하면 나의 행복과 연관시킬 수 있을까? 이런 걸 되게 잘 파악한 시기인 것 같아서 연애하는 내내 심지어 맞아요. 헤어질 때도 굉장히 좋아 보였어요. 아, 그래요? 그런 느낌? 네, 네. 맞아요, 맞아요. 아름다운 이별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름답기 위해서 되게 노력했죠. 음, 아무튼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시기가 조금 더 지나고 제가 5살만 더 나이 들면, 5살만 더 살면, 그러면 연애하고 싶어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약속된 40대가 되는 거죠. 부록이 되는 거죠. 이제 어떠한 그 욕망에도 흔들리지 않고 음, 충분히 지킬 수 있는. 그래요. 그래서 저는 옛날에도 그랬는데 옛날 20대 때도 30대 형들이 그렇게 좋았어요. 네. 네. 10살 차이인 사람이랑도 연애해 본 적이 있는데 지금 이제 네. 제가 그 나이가 됐잖아요.
맞아요. 근데 어떤 포인트에서 그게 저 좋아하는지 알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그러니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나중에 40대가 돼도 되게 그 30대 초반 사람들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 또 이제 사람마다 좋아하는 특정 나이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너무 신기해가지고. 그래서 사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20대 중반에 저는 디나이어기를 겪고 나서 좀 늦게 나왔는데, 물론 이제 그때 연애는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과 여태까지 해왔지만, 제가 먼저 되게 호감을 느끼고, 내가 좋아해서 연애를 성공한 케이스를 보면, 네. 거의 다 특정 나이대가 딱 정해져 있어요. 그게 30대 초반인가요? 아니요, 사실 30대 초반은 네. 아닌데. 근데 이게 저 약간 사주팔자랑 좀 비슷으로 넘어가는데 저는 항상 딱 93년생, 있어, 89년생 있어, 있어. 뭔 얘기인지 알아요. 그 특정 연도에 태어난 사람들을 참 제가 좋아하더라고요. 8993이에요, 그러면? 네, 저는 8993을 참 좋아해요. 근데 진짜 괜히 사주가 통계잖아요. 네, 맞아요. 괜히 그런 게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저는 딱 92. 92. 네, 92, 그리고 무슨 띠지? 92 원숭이띠요. 아, 원숭이 띠. 아, 네. 네. 원숭이 끼끼 좋아하시는구나. 맞아요. 다 원숭이상 좋아하시잖아요. 어쨌든, 아, 그쵸, 근데 그쵸, 또 그쵸. 개소리를 해가면서. 네. 네네네. 92년생 좋아하고. 그게, 92년생도 좋고, 이게 좀 너무 말 많이 하는 건가? 85년생도 좋은 것 같거든요? 8호 뭐 어때요? 8호 괜찮죠? 네. 네. 이전에 만났던 분이 두 분 정도 8호였었는데 되게 좋았어요. 음. 음. 근데 이게 사실 85년생이야 라고 그러니까 92년생이야 이러고 알고 만나는 게 아니라 만나서 좋았는데 알고 봤더니 딱 그 연도인 경우가 되게 음. 많지 않아요? 맞아요, 맞아요.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사실 이제 30대 초반의 남자를 좋아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다가 결국에 구체적인 연도를 계속 얘기하게 됐는데 근데 썸을 타고 싶잖아요. 근데 썸이 제일 재밌어요. 연애는 연애하자 하면서 연애하는 건데, 썸은 네네. 우리 썸 탈래? 이렇게 말 못 하잖아요. 맞아요. 그럼 어떻게 우리는 썸을 시작해야 돼요? 자, 썸을 시작하는 필승법 말씀하시는 거군요. 맞습니다. 아, 아사님은 필승법 같은 거 있어요? 필승법이요. 네. 저는 그 생각보다 생각은 많은데 그렇게 용의주도하지가 않아요. 네네. 그냥 끼태야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제 베스트거든요. 근데 그게 베스트죠, 사실. 맞아요. 사실 썸도 아닌 상태에서 너 좋다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그건 맞죠. 그래서 저의 필승 메타는 애프터 신청이에요. 풀로 만났을 때 기준인 거죠? 그러니까 어플로 만났을 때도 그렇고, 그쵸? 근데 뭐 어플로 안 만나고 뭐 지인 통해서 알게 돼서 따로 한번 만났는데, 그럴 때 이제 이 사람 또 마음에 든다. 그러면은 음, 확실한 애프터 신청을 하는 게 제 필승법인데, 그 애프터가 사실 일반들 사이에서도 되게 있는 말이잖아요. 그게 괜히 있는 말이 그쵸. 아니더라고요. 맞아요. 왜냐면 처음 만난 사이에서 당신한테 호감이 있어요. 이건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그 다음, 직설적이니까. 네. 그 다음에 또 보고 싶은데 언제 시간 되세요? 이게 훨씬 라이트하니까 이제 애프터를 음, 많이 신청하시는 거죠. 네네. 네. 근데 저는 그거에서 플러스 해가지고 그 공허한 다음에 또 만나요. 이거 말고 마음에 음, 들면은 그러니까 이번 주 목요일 저녁, 전 토요일 점심, 일요일 저녁 이렇게 시간이 되는데 그때쯤에 이거 저걸 제가 요즘 하고 싶은데 같이 하실래요? 라고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편이에요. 되게 에너지 있는 접근 방법이다. 멋있다. 네. 그게 오히려 이제 상대방이 헷갈리지 않고 이게 한국 사람들 그쵸. 너무 쉽게 그냥 밥 한번 먹자 이거니까. 맞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약간 뭐 하고 싶냐고도 안 물어보고 그 사람이 내 애프터를 신청 못 가도록 만약에 아예, 네, 네, 옵션을 주는구나. 그날 만나요 이게 아니고 이건 저 책에서 읽은 건데 그날 만나요 이게 네, 아니고 그냥 아 네, 그날 만날래요 안 만날래요가 아니고 네. 이날 영화를 볼까요? 안 그러면 뭐 쇼핑을 할까요? 선택지를 줘. 이미 안 된다는 선택지는 거기 없는 거죠. 그쵸, 그쵸. 그럼 네. 그 사람이 안 된다라는 선택지를 생각하지 않고 그 두 개 중에 고민을 하게 되니까 성공률이 더 높아진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만약에 근데 거기서 그 사람이 안 된다는 선택지를 선택하면 이제 그 사람은 아닌 거죠. 그치, 그치. 그거는 뭐 아예 가능성도 없으니까 차라리 네, 거절해 준 게 감사하죠. 네, 네. 그래서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번
이런 방법을 쓰지 않으셨던 분들은 한번 시도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아, 맞네요. 사실 이제 아사님 필승법 같은 경우에는 애프터 신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애프터 신청하는 방법이 필승법이네요. 그렇죠. 해서 옵션을 제시한다. 너무 되게 참신하고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구체적인 시간을 제시하고 그리고 같이 할 수 있는 어떤 활동. 그럼 애프터 할 때 보통 막 뭐 하세요? 그러니까 보통 본인이 제시하는 옵션들 중에는 뭐가 있어요? 그냥 보통 첫 만남 땐 밥을 먹잖아요. 그렇죠. 뭐 밥을 먹 커피를 마신다든지 이제 커피를 마시 소소하게. 네. 그죠. 밥을 먹거나 커피를 마시는데 이제 그것보다 조금 더 상위 버전으로 가자고 하죠. 좀 더 깊게 서로 알아갈 수 있는 어떤 액티비티 같은 거. 액티비티인데 가장 마일드한 액티비티. 산책, 그럼 산책 좀 좋은 곳, 올림픽 공원 걸으실래요? 약간 이런 느낌. 예, 산책. 네, 그리고 아니면 선유도 가실래요? 그러니까 바다도 그렇고 지금 계속 사실 이제 아사님은 전반적으로 뭔가 자연을 거니는 걸 되게 좋아하시네요. 아, 이게 두 번째니까, 이게 뭐, 갑자기 우리 스쿠버 다이빙 하실래요? 그럴 순 없잖아요.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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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그러니까, 맞아요, 근데 맞아요. 그러면서도 이게 뭐, 또 밥 먹을래? 이건 좀 그러니까. 맞아요. 보통 근데 영화를 많이 보시죠? 영화는 이제 서로 그쵸. 너무 많은 시간을 그 사람한테 집중 안 해도 되니까 부담이 좀 덜 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4시간 많은다 하면 2시간 영화를 때울 수 있으니까. 그쵸. 아, 근데 그리고 제가 최근에 어떤 연구 결과를 봤는데 서로 잘 모르는 이성 사이에서 영화를 같이 공유할 경우에 호감도가 가장 많이 올라가는 활동 중에 하나래요. 어머, 그렇군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아사님이 이제 서로 부담스럽지 않게 4시간 중에 뭐 2시간을 때울 수 있다라는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그 말인즉슨 서로 부담 없이 같은 시간을 공유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시간을 공유했다는 것만으로 유대감이 어느 정도 상승하는데 그 공유하는 시간의 퀄리티가 영화이기 때문에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음, 이제 그러고 서로 같은 컨텐츠를 사실 영화는 어떻게 보면 저는 사실 좀 폭력적인 문화생활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일방적으로 시청자들한테 때려 박는 문화생활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내가 그쵸. 일방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같은 컨텐츠를 정해진 시간 동안 억지로라도 거기에 앉아서 그걸 소비해야 되기 때문에 서로 공유한다는 그런 공감대 형성이 되게 강하게 된대요. 음, 그래서 서로 어색한 남녀 사이에서 유대감이 가장 많이 상승하는 게 영화 보는 활동이라고 하는데 그런 점에서 되게 아사님의 생각과 정확하게 일치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좋네요. 그럼 처음에는 밥 먹고 커피 하다가 애프터는 이제 잠실 롯데시네마에서 영화 한 편 보고 이제 앞에 석촌호수를 걷는 음, 거죠. 너무 영화 아름답다. 너무 얘기하면서. 좋다. 그러네. 석촌호수 걷는 것까지 네. 좋네요. 이렇게 더운 날 말고 좀 선선해지면. 맞아. 맞아, 맞아. 네. 그 사람도 좀 적은 곳으로 선택해가지고. 네. 그러면 혹시 썸으로 넘어갈 수 있는 나만의 필승법 이제 운파님 얘기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키스 얘기도 했었는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사님의 생각과 동일해요. 썸으로 음, 넘어가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표현이 필요하다. 근데 이제 그 음, 표현을 어떻게 예쁘게 할 수 있느냐, 그리고 상대방이 거절하거나 아니면 상대방이 좀 부담스럽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는 이제 뭐 애프터 신청이라고 말씀하신 것과도 조금 비슷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저는 상대방이랑 약속을 잡을 때 내가 너 좋아서 이거 시간 약속 잡는 거야 라는 의사표명을 되게 확실하게 해요. 내가 바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까지는 나의 시간을 아니고 금 거 같은데. 아니야, 아니야. 이제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네. 왜냐하면 사실 썸과 친구 사이가 되게 애매하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어플로 만나서 또 친구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럴 수 있죠. 예, 충분히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상대방도 그냥 얘를 알아가고 싶긴 한데 그렇게까지 연애 감정은 안 드네. 그냥 얘도 나랑 비슷한 생각이려나? 이러면서 약간 왜냐 처음 만났을 때 끼 떨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그렇게 확 넘어가 버리는 것 아, 같은데 그거 약간 그거잖아요. 뭐죠? 무슨 플래그 꽂는다고 하죠? 데드 플래그? 레드 플래그 맞을 것 같아요. 네. 우리 관계 이제 여기서 끝, 우리 어, 친구 이 이렇게 넘어가는 끼를 느낌. 발산하는 순간, 너 아니야, 이거를 되게 직접적으로. 맞아, 맞아, 맞아. 근데 그게 사실 그 순간의 실수일 수도 있고 사실 음, 나는 상대를 좋아하는데 나의 액션이나 행동이 뭔가 잘못 전달됐을 수도 있잖아요. 네.
이제 그래서 상대방이랑 만나는 약속을 잡을 때, 뭐, 친구랑 같이 만난다고 하더라도 할지언정, 이제 저는 상대방한테 무조건, 근데 나 우리 이거 나가는 거 데이트라고 생각할래. 라고 얘기해요. 오. 이제, 이제 결국에는 나는 너한테 호감이 있다라는 거를 확실하게 얘기하는 거죠. 네. 이제 그랬을 때 상대방이, 그래. 근데 사실 나는 데이트라고 생각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워. 네. 라고 하면은, 그래. 그러면 이번엔 보지 말자. 라고 하고 넘어가요. 와.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어플로 1대1로 만났을 때에는 결국 좀 부담스러워하면 애초에 상대방이 나한테 관심이 없는 거잖아. 그 상대방은 나랑 친구가 되고 싶은 거잖아요.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걸 존중해주기 위해서 이제 그 사람이랑 좀 더 잘 되고 싶은 마음이 만약에 있으면 또 다른 편안한 자리를 만들겠죠. 뭐 여러 네. 명이서 보는 자리에서 음. 본다든지 뭐 어쨌든 그렇게 상대방이 일단 거절했으니까 그 다음 만날 때는 나 이거 데이트라고 생각할래 라는 정도의 압박감을 주진 않겠지만 음. 어쨌든 내가 먼저 마음을 충분히 고백을 하고 상대가 그걸 거절하면 그래 그럼 다른 시간에 다르게 우리 편하게 보자라고 넘어가고 만약에 상대방이 그걸 오케이 하면 진짜 데이트하는 것처럼 만나는 거죠. 근데 저 사실 이 얘기 한번 예전에 운파님한테 들은 적 있어요. 근데 그때 표현이 좀 더 교태스러웠거든요. 그때 뭐였죠? 좀 더 그때 제가 뭐라 얘기했죠? 그때 저한테 어떻게 얘기했냐면 네, 그 일단 만나자고 약속을 잡은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이제 맞아요. 우리 목요일날 우리 데이트하네 이렇게 그냥 흘려버린다고.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때 제가 소리 질러서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네요. 사실 너무 나 좋아서. 데이트라고 생각할래라고 하지 않고 맞아요. 은근하게 넘어가는 경우가 진정한 폭스짓이죠. 근데 그거 진짜 저 그때 너무 감탄했잖아요. 너무 은근함의 미학. 네. 어 진짜 좋은 방법이어가지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나 데이트인 거 좀 싫은데 이러는데, 그럼 우리 보지 말자, 약간 이거 자체가 네. 진짜 약간 그 기강을 잡을 줄 아는 폭스 주도권을 느낌이어서. 가져가는. 네. 주도권 폭스. 너무 너무 좋다. 이러면 진짜 사람 칠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네요. 그럼 다시 정리할게요. 저의 그 필승 전략은 네. 약속을 잡고 나서 맞아요. 근데 사실 그럼 너무 약간 좀 징그럽게 보시는 분도 계세요. 너무 능글맞다고. 그 연애하는데 그 정도 능글은 있어야지. 그런가? 맞아요. 음. 사실 그래서 일부러 좀 이번에 담백하게 표현해 봤는데 원래는 이제 이제 뭐 목요일날 만나요. 라고 얘기했을 때 그러게요. 그러면 우리 데이트하네요. 이제 더 이상 못하겠어. 이게 능글거린다는 걸 인식하는 순간부터 왜 잘 자신감을 가지세요. 못하겠어요. 필승법이시잖아요. 맞아요. 이제 그런 음. 식으로 이제 마음을 표현하되 거절했을 때 그걸 담담하게 받을 수 있는 것까지가 진정한 마음 표현 방법이다. 음. 그래서 거기서 좀 질척거리게 나 좀 부담스러운데 라고 했을 때 아니야 그래도 있잖아 약속을 잡았으니까 우리 영화는 보자 이런 식으로 하면 추잡스러워요. 그럼 상대방도 그래 그럼 우리 프렌드로 넘어간 거지 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그 관계의 모호성 상대방의 어장에 내가 빠지게 된다니까요. 음. 왜냐면 나는 마음을 이미 표현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실 저는 이게 약점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데 스스로 그러니까 본인의 마음을 고백한 것을 약점이 되게 만드는 행위라고 생각해요. 죄송해요. 살짝 놓쳤어요. 다시 한번 말해주세요. 네, 좋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 우리 그래도 우리 보기로 했으니까 보자라고 하는 것 자체가 네. 결국 나의 마음을 고백한 것이 약점이 되게 우리 관계의 주도성을 상대방한테 넘기는 행위라고 생각을 해요. 그쵸. 그럼 재미가 없어지죠. 맞아요. 그럼 상대도 나한테 흥미가 없어진단 말이에요. 음. 그런데 상대가 약간 거절했을 때, 그래, 너도 거절했으니까 나도 거절할게. 아니면, 그래, 너의 거절은 존중해. 그러면 우리 관계 여기까지인 거지. 라는 식으로 뭔가 확실하게 모든 텐션을 딱 정해가면, 오히려, 이 새끼 뭐지? 이 친구 뭐지? 하면서 또 새롭게 보는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음. 있거든요. 근데 되게 어떻게 보면은 같은 방향으로 귀결되는 게 있네요. 저는 이제 3주의 법칙에서 그걸 얘기를 했는데, 네. 나는 연애를 하고 싶어서 지금 너한테 시간을 쓴 건데 너가 연애가 아니라고 하면 우린 여기까지 하자. 랑 되게 비슷하네요. 저. 근데 썸조차도 연애처럼 확실하게 가는 거죠. 되게 좋다. 그러니까 썸도 그렇게 시작하고 연애도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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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맞아요. 그쵸. 그래서 뭐든지 사실 본인의 마음에
확신을 가지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정말 멋있어 보인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일 잘하는, 그러니까 본인 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섹시해 보이는 것도 사실 결국에는 본인이 하는 무언가에 확신을 가지고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모든 게 다 일맥상통한다. 결국에는 본인의 말, 본인의 감정에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솔직하면서 그치는 게 아니라 책임질 수 있을 때에 썸도 그렇고 연애도 그렇고 인간관계도 그렇고 다 잘 멋지게 흘러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 역시 오늘도 또 교훈 하나를 또 얻어가요. 항상 뭔가 이 맞아요. 팟캐스트를 하면은 교훈을 얻어가는 것 같은데, 맞아요. 썸에서도 있어도, 썸도 그렇고, 연애에서도 그렇고, 친구 관계에서도 그렇고, 그냥 네, 어디에서나, 일에서도 그렇고, 이게 어디든 써먹을 수 맞아요. 있는 방법인데, 어, 날 솔직하게 얘기하고, 거기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책임까지 지는 그런 게, 사실 이 어려운 썸이랑 연애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가장 명쾌한 답이 될 수 어렵지만 명쾌한 답이 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근데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게 솔직함이 무기가 될 수는 없거든요. 도구가 되는 거지. 아, 그냥 도구로 쓰는 그쵸. 거지. 네. 도구로 사용하는 거지. 그게 궁극적인 선이자 목적이 돼서는 안 돼요. 음, 근데 왜냐면 솔직함 뒤에 오히려 그 솔직함 뒤에 숨어서 비겁하게 본인의 솔직함을 거절하면 넌 나쁜 사람이야. 라는 프레임을 씌우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아, 벌써 싫다. 세상에. 가스라이팅. 맞아요. 그래서 항상 경계해야 되는 것은 음, 솔직할 수는 있대. 인간관계에서 뭐든지 가장 기본이 돼야 되는 것은 배려다. 음, 거기에 배려까지 넣는 걸로. 그럼요. 확신, 맞아요. 확신에 차 있게 배려하고. 점점 말이 길어져. 맞아. 그러니까 근데 네. 사실 근데 결국에는 그냥 우리 확신으로만 이번 좀 담백하게 끝내죠. 네, 좋습니다. 아, 근데 이거 오늘 팟캐스트 하면서 되게 그냥 옛날 연애도 되게 많이 생각나고 사실 이거 좀 맞아요. 대본 받았을 때 제 일기장을 제가 네. 한 1년 반 주기로 쓰는 일기가 있거든요. 1년 반 주기로. 네. 네, 그냥 생각나네. 일기장 발견했다 이러면 쓰는 게 있는데 네. 거기에 이제 연애 얘기가 써 있는데 그걸 읽으니까 되게 많은 생각이 나더라고요. 약간 몽글몽글하는 그 썸과 연애 그 모든 게 다 써 있는 일기장이었나요? 아, 그때 당시에는 저는 되게 고민이어서 그걸 썼는데 지금 보니까 되게 귀엽더라고요. 얘 이런 생각하면서 얘를 맞아. 만났구나. 얘 진짜 진심이었네. 네, 순수했던 아사, 그러니까 진짜 아기 사자였구나. 얘 진짜 미친 새끼인가 이러면서 막 되게 좋았어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오늘도 얘기하면서 또 바다에 남자 끌고 가는 생각도 하고, 네, 그러게요. 참 썸이라는 단어는 말만 들어도 좀 설레기는 하는데 근데 가면 갈수록 그 썸 타는 것도 좀 귀찮아지는 것 같기도 하고. 지금 가장 완벽한 시기잖아요, 운파님.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제 살짝 에너지가 없어지는 단계로 점점 넘어가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인생을 받아들이는 마음으로, 맞아요. 나는 결국 내 호르몬에 굴복당할 음, 수밖에 없다. 아무리 막 말로는 뭐 우리 이제 그럼 데이트하는 걸로 할게요. 이지랄 떨지만 음. 결국에는 나도 그냥 한낱 인간일 뿐이다. 근데 요즘은 저도 바쁘다 보니까 약간 그런 마음으로 하고 있긴 해요. 그냥 오는 사람 막지 않고 가는 사람 잡지 않는다. 맞아요. 네. 그러니까 널 막지 않으니까 우리 같이 바다에 가자. 그쵸, 그쵸. 정, 정도로 바다 참 마무리하고. 좋아해. 아, 네. 이제 갈 때가 됐어요. 네. 좋아요. 그래서 오늘 또 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결국 연애관, 뭐 인간관계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었는데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저희가 뭐 러브랭귀지 얘기할 때도 그랬고 그 행복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그렇고 결국에는 다 비슷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항상 똑같이 기결되는 건가? 무언가가 있는데 사실 이 귀결되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은 되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각자가 생각하는 인생관 자체가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 있는데 사실 그런 것들이 관계성이나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표현되는 것들인 거잖아요. 음, 이제 그렇군요. 그래서
맞아요. 그래서 사실 저희들의 얘기를 듣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동의하지 않아요. 라고 생각을 하시거나 저도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라고 하는 어떤 동의를, 공감을 표현해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 댓글로도 표현해 주실 수 있고 이메일 주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kreallife ga 숫자 realllife @gmail.com으로 사연 보내주셔도 너무 좋고요. 인스타그램으로도 또 검색하면 kreallife 검색하면 나오니까요. 매번 새로 업로드되는 에피소드에 대한 생각이나 저의 간단한 소회들도 올리니까 보고 확인하시고 또 저희랑 소통하고 싶다면 DM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존재 한마디로 의미 있는 게이 리얼 라이프는요, 매주 월요일 날 여러분들을 새로운 게스트, 새로운 에피소드로 찾아갈 예정이고요. 지금까지 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던 음파였고요. 아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